백오? 백오뉴.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현진이 집에 왔을 때 영실은 손녀를 반기기는커녕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할머니 하고 현진이 두 팔을 벌려 껴안으려 하자 영실은 몸을 비틀며 버럭 윽박질렀다. 저리 가. 추워. 추워요? 영실은 대답 없이 소파에 걸쳐 놓았던 꽃분홍색 스웨터를 껴입었다. 그러고는 식은대듯 중얼거렸다. 니년이 냉기를 묻혀오니까 그렇지. 현지는 영실의 헛도는 손을 잡아 끌어내리고 꽃분홍색 스웨터의 단추를 하나하나 대신 잠가 주었다. 이제 이런 말들에 일일이 분개하지 않았다.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속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는 자랐으니까. 할머니가 품위를 잃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입이 걸어진 것 또한 마음에 담아둘 일이 아니었다. 현진이 퇴근하고 전철 타고 와서 힘들 텐데 괜히 그래.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낀 채 거실로 나온 윤미가 영실을 타박했다. 저녁 아직이지? 소고기 묵국 해놨어. 끓이기만 하면 돼. 윤미가 현진을 달래듯 말하곤 도로 주방으로 돌아갔다. 현진은 소파 아래에 등을 기대고 영실을 유심히 살폈다. 영실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고집스러운 얼굴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더 냉랭한 기운을 풍기는 것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일까? 염색을 하지 않은 지 오래인 백발의 머리는 관리하기 편하도록 짧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날렵한 콧대와 깊은 눈에는 아름다움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어릴 때부터 현지는 자신의 외할머니가 남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할머니는 조금도 닮지 않은 엄마를 바라보며 줄곧 아쉬움을 느꼈고 엄마의 얼굴과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자신 역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50대 중후반까지도 할머니에게는 영화배우 같은 아우라가 있었는데 현지는 그때 할머니를 선망하는 사람들과 시기하던 사람들, 그리고 의아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영실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은 윤미가 현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드라마를 보다가 누구의 어머니 역할로 또는 누구의 시어머니 역할로 나오는 배우들이 얼굴을 비치면 으스대듯 말했다. 얼굴은 우리 엄마가 저 배우 못지않지. 옛날 배우 중에 문숙이라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그 문숙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다 문숙 언니 아니냐고 그랬단다. 1977년에 은퇴했던 배우 문숙이 2015년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로 다시 돌아왔을 때
윤미는 마치 잃어버린 이모를 찾기라도 한 듯 들뜬 얼굴로 현진에게 말했다. 바로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그 문숙이라는 배우라고. 현진의 눈에도 그 배우와 할머니는 닮은 부분이 많았다. 이국적인 눈매며 깊고 또렷한 눈동자, 오뚝한 콧대와 웃을 시원하게 벌어지는 인매까지. 자매라고 해도 모두 믿을 만했다. 현진이 검색해보니 배우 문숙은 1954년생, 할머니는 1947년생이었다. 영실은 현진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진이 시계를 보니 고작 저녁 7시 40분이었다. 벌써 주무시게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잘난다. 시끄러우니까. 다들 가. 영실은 7살 어린아이처럼 심술을 부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신경질을 내는 표정과 몸짓이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았고 현진은 할머니가 면고스러운 마음과 낭패감의 자리를 피한 게 아닐까 짐작했다. 할머니는 지금 어느 정도로 정상이고 어느 정도로 정상이 아닐까? 인지 능력에 분명 여러 문제를 보이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정상 범위에 있다는 진단을 받는 할머니의 상태를 가늠하며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어느새 현진의 버릇이 되었다. 윤미가 금세 저녁상을 차려 나왔다. 급하게 국에 밥을 말아 한술 떠먹은 후 현진이 안방을 의식하며 속삭이듯 물었다. 그래서 얼마를 잃어버렸는데? 5천이라네. 윤미는 3시간 전 통화했을 때보다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정말이야? 할머니가 금액을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모르지. 너희 할머니가 진짜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20년을 묵혀둔 돈이란다. 틀림없이 5천이래. 현진은 속으로 묵국이 오늘따라 싱겁다는 생각을 하면서 윤미에게 물었다. 에? 응? 안녕하세요. 응? 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잘. 소리가 안 켜지는. 에이, 몰라. 엄마는 정말 몰랐어? 어떻게 알아? 알았으면 그걸 여태 그렇게 두었겠니? 윤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 할머니랑 10년이나 같은 방 썼는데 어떻게 몰랐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현진 앞으로 윤미가 반찬을 밀어주었다. 작정하고 숨기는데 어떻게 알아? 현진과 윤미는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허탈하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기가 금방 가시고 곧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진이 윤미에게 문자를 받은 건 퇴근을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할머니한테 변고가 생겼음. 끝나면 여주로. 현진은 사무실에서 나와 즉시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이어진 중에도 불길한 상상들이 현진을 괴롭혔다. 작년 초 영실은 길을 걷다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침범한 공유 킥보드와 부딪혔고 넘어지며 고관절이 부러졌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전신마취의 후유증으로 간헐적인 선망 증세가 2달 이상 지속되었다. 일상적으로 해냈던 집안일을 할 때도 실수가 잦아졌고 종종 날짜와 시간을 착각하거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자신이 직접 겪은 일로 혼동하기도 했다. 현진과 윤미 모두 노인성 치매를 의심했지만 영실은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윤미는 성남에서 여주를 오가며 평일에, 현진은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 주로 영실의 곁을 지켰다. 여성 브랜드 옷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윤미는 매달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단골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병을 하면서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현진 또한 과중한 업무로 주말 출근을 해야 할 때가 잦아 간병을 병행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하게 되었고 3급 함정을 받았다. 윤미와 현진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요양보호사 덕에 두 사람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할머니가 혼자 지내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여전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가스불을 켜놓고 잠들기라도 하면,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이불을 털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온갖 가능성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질 때 윤미가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가 왜? 병원이야? 병원은 무슨, 다치신 거 아니야? 아니야. 현진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회사 비상계단에 주저앉았다. 문자를 그렇게 보내면 어떡해.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변곡 라는 게 그럼 뭔데? 말을 하면서도 현진은 치미는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윤미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돈을 잃어버리셨어, 너희 할머니가. 뭐? 생각지도 못한 말에 현진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보이스피싱이야? 그건 아니고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금액이 좀 커. 윤미는 아주 간단하게 일의 경위를 설명했고 현진이 되묻기 전에 일단 와서 얘기하자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현진은 궁금증과 의아함을 참으며 그렇게 여주까지 온 것이었다. 영실의 집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다. 복도를 비추는 CCTV는 애초에 없었고 아파트 전체를 봐도 엘리베이터 안에 하나, 1층 공동현관에 하나, 주차장 쪽에 하나, 분리수거장에 하나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아파트 2동을 70대 경비원 3명이 나누어서 관리했는데 틈만 나면 경비실 창문에 순찰중을 써붙이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몇 번의 헛걸음을 하고 나서야 현지는 CCTV 영상을 복사할 수 있었다. 영실은 돈을 잃어버린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했다. 그저 설날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장판 아래와 싱크대 밑, 싱크대 하부장 안, 장롱 안, 할아버지 영정사진 액자 뒷면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가방 하나에 모아 할아버지 영정사진 액자 뒷면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가방 하나에 모두 모아 옷장에 넣어두었다고만 했다. 현지는 막막하고 답답한 감정을 누르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돈을 한때 모아뒀냐고. 정말 돈이 5천만 원이었던 게 맞느냐고. 정확히 5천만 원인지는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다그친 것이 아닌데도 영실은 현진이 자신을 괄시하고 구박한다며 도리어 노려보았다. 그러곤 토라지듯 등을 보인 채로 대꾸했다. 내 돈이 얼마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세어봤으니까. 알지. 몇 번이고 세어봤으니까. 현진은 시리에 잠긴 영실의 등을 쓸어내리며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다.